뉴욕 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경기 부양착에 대한 기대감 속에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과도한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해 원천 징수세 면제 혜택 조치를 1년 반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아시아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원달러 기준 환율은 전달 대비 4.23% 하락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으로 올해 현금 대출 업무를 하는 전 업계와 은행 겸용 카드사 20곳 중 10곳이 현금 서비스 취급 수수료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김종석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1900선과 500선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뚫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양 증시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그리고 어제 아시아 지역 증시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말씀드린 대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38%, 코스닥은 0.06% 각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양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외국인들은 꾸준히 우리 시장에 주목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가 위협받기도 했는데 당국의 미세 개입이라는 평가 속에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체육의 날로 휴장을 했었고요. 중국 증시가 폭발적인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49% 상승하면서 최근의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은 그다지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지만 시장을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시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미국장이 마감됐는지 더욱 구체적인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학인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시장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가 컬럼버스 데이를 맞아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86포인트, 0.04% 오른 11,010.34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7포인트, 0.01%가 상승한 1,165.32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42%, 0.02% 오른 2,402.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 물량은 56억 주로 평소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난 4월 기록했던 연준 고점인 11,258선을 연내에 다시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익 매물 역시 출회돼 등락을 거듭하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일단 관망 심리가 우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일정 부분 오르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업종별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블루칩 가운데 18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다우 종목 중에서는 보잉이 1.10%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기술주 가운데서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윈도우폰 7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0.1% 상승에 거쳤지만 애플과 구글은 각각 0.46%씩 올랐습니다. 아동의류 유통업체인 진보리는 베인 캐피탈의 18억 달러 규모 경영권 매각 제안에 동의했다는 소식에 22.47% 급등했습니다. 금융주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JP 모건은 배당금 상향 전망이 나오면서 1.07% 올랐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가 1.16% 떨어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0.23% 내렸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조치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12일 공개되는 9월 FOMC 회의록을 통해 위원들의 양적 완화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날 전미 기업경제학회는 미국의 2010년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2.6%로 크게 낮췄습니다. 2011년 성장률 역시
3.2%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채널인 CNBC가 이코노미스트,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 등을 대상으로 지난 주말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70명의 응답자 가운데 93%가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이러한 응답자의 비율이 69%에 그쳤습니다. FRB가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을 또 살펴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시장에서 금값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거든요.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일주일 만에 강세로 돌아서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40센트, 0.4% 하락한 배럴당 82.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83달러를 넘기도 했지만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2월 인도분 금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9.10달러 상승한 온수당 1354.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추가 부양 기대감에 은, 구리 등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네, 상품가 고공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인 이하긴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SN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네네. 뭐 일제히 상승은 했는데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왔어요. 예. 네,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증시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네. 미국 시장과 연관지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어제 19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19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네. 물론 큰 폭의 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이탈을 하지 않았는 견조한 조정이라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종목별로 보시면은 조금 크게 좀 하락을 했었던 장중에 물론 네네. 크게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불안감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어제 그렇죠.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좀 이렇게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한 번씩 가담을 해보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1900포인트가 넘어오면서부터, 물론 개인들은 그전부터 좀 별로 사질 않았지만은, 네. 외국인 쪽에서 많이 사주면서 1900포인트까지 왔는데, 지금 개인들은 주식을 조정을 좀 받으면 사야지 하고 계속 타이밍을 잡고 있다가 지금 1900포인트까지 그냥 사보지도 못하고 올라온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은 좀 보여지는데요. 네. 어제 특히 외국인 쪽에서는 다시 좀 매수의 강도를 좀 강하게 좀 가지고 왔었지만, 네. 어제 기관 쪽에서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의 힘싸움에서 기관이 외국인을 좀 이기지 않았나. 네. 예,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 특히 종목별로 IT 대형주인 지금 하반기 때 과연 4분기 때 IT가 올라올 거냐 말 거냐 하는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에서 어제 단기 약재로 나왔던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가 장중에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한번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지금 섞여 있는데 네.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인텔 실적 이런 실적 계기로 해서 IT 업종이 좀 반등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시작을 좀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좀 하겠습니다. 네. 기대뿐만이 아니라 좀 소망도 담겨 있는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투자처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기관 내에서도 연기금이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예, 지금 연기금들은 꾸준히 올해 들어서 좀 매수를 좀 많이 했었지만은 네. 연기금까지도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어제는 전체적인 기관이 다 매도를 좀 하는 그런 그렇죠. 포지션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좀 그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3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네. 어제 매도 물량이 상당했다는 좀 시장 판단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1900포인트가 1850포인트를 넘으면서 펀드 환매 물량이 좀 줄어들지 않나 네. 이런 시장 기대치는 있었지만은 1900포인트가 다시 넘어오면서부터 펀드 환매 물량이 좀 시장이 강하게 출회가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여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펀드 환매에 대한 여기서 1900포인트에서 시장이 약간의 횡보를 보이거나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특히 좀 제일 안 좋은 거는 가격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펀드 환매 물량이 다시 한번 크게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쪽보다는 그냥 기간 조정이 좀 보여지면서 펀드 환매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는 그런 시장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간 조정도 좀 짧게 가면서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빨리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를 지금 네. 시점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를 한번 만들어가는 게 좋겠지만은 분명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금통위 회의도 있고요, 옵션 만기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파생 쪽, 네. 파생 시장 쪽에 매매 포지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선물은 지금 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풋옵션 쪽에서는 지금 풋옵션 매수를 해놓고 콜옵션을 좀 매도를 하는 옵션 쪽에서는 하방 쪽에다가 약간의 좀 매팅을 좀 해놓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이번 만기일에는 그렇게 시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현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아니고 옵션 만기일만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장 영향은 클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1900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 나머지 파생 쪽의 시장보다는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매수 강도가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 네. 그리고 기간 쪽에서 계속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쏟아낼 텐데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과연 받아낼 수 있는지 이게 오히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재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순환매도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관심을 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또 사그라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투자 전략 짜기가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예, 지금 네. 계속 지금 이어왔던 자동차 업종은 지금 계속 살아있는 반면에 네. 같이 지금 추세를 만들었던 화학이나 조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의 단기 조정 특히 화학 쪽은 단기 조정이라기에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학 쪽은 이제 상승 추세 업종에서는 약간 탈락이 좀 되는 듯해 보이고요. 네. 조선 업종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물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추세 속 박스권 안쪽으로 다시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선주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좀 지속 유지가 좀 되고 있다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네. 특히 건설이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건설이 상승 추세도 상반기 때부터 계속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또 오히려 더 세게 올라옵니다. 자동차 다음으로 가장 강한 업종이 건설업종 아닌가 할 정도로 네. 건설업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PF 관련해서 물론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나면서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오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네. 지금 최근에 PF 쪽 관련 연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또 다른 루머인 중견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시장에서 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터졌을 경우에는 건설업종에 대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건설업종은 이제 이익이 나신 분들은 좀 이익 실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들어가시는 타이밍을 잡는 이런 분들은 이런 악재들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네. 천천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건설업종에 대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완성차 업체 그리고 또 부품 업체 어느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은 자동차 업종 테마 자체가 워낙 살아있기 때문에 네. 굳이 구별을 하지 않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한국이랑 EU랑 FTA가 지금 체결되고 나서 동반 이익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 섹터에 대해서는 네. 워낙 EU랑 FTA가 체결이 된 부분들이 이익 메리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물론 코스닥의 너무 개별 종목에 대한 이런 종목 접근 쪽보다는 네. 완성차 대형주나 아니면 부품 쪽 대형주, 네. 거래 쪽 대형주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폭들 이런 것들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쪽으로는 자동차 섹터는 구별하지 마시고 완성차든 부품주든 한 번씩 담아가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네. 매매 포트폴리오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추세를 만들어왔던 자동차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담을 하느냐, 아니면 좀 조정이 생기고 가담을 하느냐. 그런데 어떤 부분이 나을까요? 네. 지금은 지금 기다리는 시점에서 만약에 자동차 업종이 기다리는 시점이 조정이 왔다. 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추세가 업종 자체가 추세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기다리시기보다는 갈 때 빨리빨리 따라가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지 않나. 네. 종목들이 제가 화학 쪽이 추세 상승 추세 업종에서 탈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전에 뭐 화학 쪽이 잡기가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지금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종목을 찾는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상승 추세에서 탈락이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런 종목이 조정이 왔다고 해서 지금 잡으면은 추세 하락으로 바뀔 수 있는 포인트에서 잡아가지고 내려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크게 온 업종을 기다렸다가 사기보다는 종목이 가는 업종에서 네. 빨리빨리 좀 붙으셔가지고 네.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열된 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좀 많이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드는데. 그렇죠. 물론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불안한 감이 없는 거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예. 많이 들어가시기는 아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고 상승 네. 추세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비중은 충분히 좀 담아 가셔도 그렇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는 않는 네. 예,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자동차 업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장중의 변동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별로 장중에 막 5% 대형주들 중에서 5% 이상의 낙폭이 나오는 종목들이 어제도 좀 보였습니다. 네. 물론 시장 지수는 뭐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은 종목별로 이렇게 크게 깨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빠른 변동성 장세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실적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가 됐는데 네. 실적은 기대가 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이면서 그리고 기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종목들이 좀 크게 좀 조정을 좀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바닥을 좀 받쳐놓고 한 번씩 매수를 좀 해보셔도 네. 그 대신 손절폭을 좀 낮게 잡아놓고 너무 많이 깨지면 안 되니까 손절 라인을 근처에 빨리 잡아놓고 이런 낙폭이 좀 가되게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사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자동차 업종을 따라가기 부담스러우신 이런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네.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쁘지는 않는 그런 운영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모멘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 가격, 손절 가격을 정하는 게 천차만별이겠죠. 네. 그렇다면 손절가 몇 % 정도로 놓고 시장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상승 종목에 얹었을 경우에는 뭐 한 5% 이상의 네.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을 때는 5% 이내에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추세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낙폭이 좀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네. 이게 바로 바닥이 아니어서 바로 조금 더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손절 라인을 좀 낮게 좁게 좀 잡아놓고 네. 빠른 손절매를 좀 하셔야지 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을 잡아야지 칼날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유념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업종,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뭐 실적은 기대가 되는데 단기 낙폭에 대해서 제가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네. 뭐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8만 원 정도에 있다가 지금 거래가 한 3일간 터지면서 한 10%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7만 1,200원이 나왔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기간 쪽에서 한 150만 유 가까이가 좀 매도가 좀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네. 단기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실적 자체가 뭐 사상 최고치가 좀 예정이 되고 있고 2010년도에 순이익으로 지금 흑자 전환으로 지금 순이익이 진행 중이고 지금 추세적인 환율 하락과 그리고 여객수의 증가세가 꾸준히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빠진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4분기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섹터가 좀 좋지 않을 거라는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화물 수요가 좀 좋지 않을 거라는 기후가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화물 수요는 충분히 여객 수요 부분에서 커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기조적인 환율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면은 환차소 부분에서도 영업이 개선폭이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낙폭
단기적으로 낙폭도 과대했고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는 이런 대한항공을 지금 좀 한번 사보시면은 어떨까고 이번 주는 제가 대한항공을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71,200원 나왔는데요. 오늘 뭐 71,000원 이하권에서는 한번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낙폭이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지만은 손절 라인을 제가 상당히 좀 좁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전저점이 유지하고 있는 69,000원권, 그렇다면은 제가 손실폭을 3%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3%요? 예. 네. 지금 손절 라인은 손실률은 한 3%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매물대가 유지하고 있는 76,500원권, 매물대 바닥이 좀 되고 있는 목표가는 76,500원 정도로 제가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 라인을 꼭 지켜주시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폭은 컸지만은 이게 만약에 그 전에 두 번의 저점을 찍었던 69,000원권이 깨지게 되면 추가 하락은 더 가능할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69,0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은 바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을 한번 살펴봤어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분명 또 있더라고요. 기관 예. 쪽에서 매물이 어제 그리고 또 그 전날 많이 나왔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는 자기들이 뭐 종목을 선정을 해서 판다기보다는 악재가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해서 물량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뭐 대형 IT 종목들을 던지는 거 보셨으면은 좀 아실 텐데 네. 판매 물량에 대한 금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래도 활성화가 좀 돼 있고 네. 금액도 좀 큰 종목들을 던지다 보니 이틀간 한 150만 주 정도의 물량이 아까 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50만 주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던지기에는 이제 뭐 여분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뭐 이 종목을 나머지 더 들고 있는 부분도 또 있을 텐데 네. 이 종목을 굳이 뭐 더 던지면서까지 종목을 뭐 밑으로 빼지는 좀 힘들어 네. 보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한번 제가 하면서 네. 이번 주는 대한항공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기관의 매물이 그동안 좀 많았지만은 앞으로는 그 양상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속 테마주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진홍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부터 살펴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코스맥스와 위메이드라는 코스닥 쪽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 우선 코스맥스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선절 가격을 제가 조금 너무 짧게 잡아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만 가격을 지키셨다면 아마 짧게 손절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중기 같은 경우는 7,000원이라는 넓은 손절 라인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홀딩 중이실 테고요. 아마 약간의 수익 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단기 매매는 아직도 가능하고 중기로도 좋다고 봅니다. 워낙 괜찮은 회사고요. 지금 저점을, 박스권의 저점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21선보다 낮은 8,100원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8,100원과 9,600원 사이에서 박스권 매매 단기 가능하시고요.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 7,000원까지 60일 이평선까지 좀 넓게 보시고, 분할 매수로 좀 여유있게 매수하신다면은, 이전에 언급드렸던 정고점 라인, 9,600원 라인 아마 돌파해서 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라인, 가격 라인과 지금 비슷하고요. 뭐 추세가 이탈된 부분도 아니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도 변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도 가능하시고, 또 중장기로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위메이드라는 게임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위메이드요. 이 종목은 다행히 1차 목표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제가 42,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정해드렸는데요. 전일 41,850원까지 거의 근처까지 왔고, 잘하면 오늘 1차 목표가를 이제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5% 이상의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익 실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회사 역시 지금 꽤 괜찮은 회사하고 이제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기본 전략대로 그냥 홀딩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종목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네. 2주 전에 네. 현대건설을 추천드렸었는데 현대건설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주에 리뷰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조정을 받고 수익 구간이 아니었는데 어제 그제 드디어 수익 구간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언급드려봤습니다. 네. 현대건설 매수가, 목표가 다시 한 번만 강조해 주시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네. 우선 손절 가격은 한 72,400원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근데 이 종목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적 네. 분석으로 봤을 때 이게 잘못하면은 쌍봉 패턴으로 좀 크게 급락할 수 있는 모습인데 제가 오히려 좋게 보는 부분이 어저께 전일 72,500원 라인을 지켜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좋게 보여진 건데 만약에 72,400원이 깨진다면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패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시황이나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깨기보다는 지지받고 오히려 더 상승해서 1차 목표가 그때 8만원 2차 목표가였군요. 1차 목표가는 도달했고 2차 목표가가 8만원이었는데 네네. 8만원 이상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72,400원을 지키는지 그 여부를 잘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종목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현대건설을 언급드린 게 네네. 제 앞부분에 하셨던 분이 이제 대한항공을 언급을 그렇죠.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우선은 대한항공 이 좀 겹칠까봐 네, 현대건설을 말씀드렸고 네. 저는 근데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시아나항공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뉴스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항공업계가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서 금융위기 이후 첫 보너스를 지급했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느꼈던 건 역시 그만큼 항공 경기가 지금 개선됐고 실적도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얼마 전부터 항공 그리고 또 환율이라는 문제 때문에 원화 강세의 최대 수혜주가 항공주다라는 평가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요즘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또 문제점들 예를 들면은 항공 화물 부분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 혹은 또 이번에 보너스가 이제 지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익 부분이 감소한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아시아나항공이 되겠는데 대한항공보다는 우선 탄력이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에 따른 수혜 부분이 대한항공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셔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에 따른 수혜, 그리고 원화 강세에 따른 실적 개선, 다음에 이제 수급도 훨씬 좋은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을 잘 해주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배열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21선에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지금 좀 눌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갭으로 떠서 1.3% 정도 떠서 시작할 것 같은데 네네. 우선 시초가의 50% 정도 매수가 가능하시고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눌리었으면 좋겠다고 더 생각하는데 네. 9,000원 정도에서 나머지 50% 매수해 주시고요. 빠진다면요. 만약에 9,000원 라인까지 안 오고 그냥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처음 매수하신 가격으로 대응해 주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9,600원 좀 짧게 보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9,600원,
2차적으로는 10,000원, 잘 가면 10,000원 정도로 볼 수는 있는데, 아마 1차 목표가에서는 절반 정도 또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만 갖고 계시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반등만 좀 노리고 있거든요. 네. 또 시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고, 손절가는 8,800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11,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항공인데, 좀 비슷합니다. 앞선 네. 분이랑 좀 비슷한데, 대한항공이야말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지금 아시아나항공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차트 네. 같은 모습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도 매수는 71,200원 전일 종가 이하 71,000원 밑에서만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69,000원에서 71,000원 사이에서만 매수를 해주시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 짧게 해서 단기 목표가는 73,800원 정도 혹은 뭐 74,000원 정도로 좀 짧게 봐주시고요. 뭐 중장기로는 역시 좋습니다. 뭐 9만원 정도까지 네네.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는데 아마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69,000원. 네, 네. 손절가 꼭 정해 주시고 하지만 길게 보시는 분들은 65,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회사는 괜찮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이 주식들을 보유하셨던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 여전히 보유하는 그런 관점을 유지할까요? 네, 만약에 물리셨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셨는데 수익이 나신 분들이시라면, 뭐 네네. 분할, 이제 앞으로 또 기간 조정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 분할 매도로 비중 줄여주시고 수익 실현해 주시고, 만약에 손해 구간이신 분들은, 조금 더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다시 줄여주시고 하는 좀, 뭐랄까요, 효율적인 매매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이 깨진다면은,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이 깨질 때 비중을 조금 줄여주셨다가, 나중에 다시 추세가 복귀되면은 더 추가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선을 꼭 지켜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소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진홍 실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1890선에서 출발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을 살짝 살펴보니까 빨간불도 있고 파란불도 있고 일단은 혼조세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어제 낙폭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다지 크지는 않았었는데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막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0.1% 오르고 있습니다. 전자전기업종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전자전기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LG전자 역시 0.2%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어제 낙폭이 좀 컸었죠. 3.8% 내리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0.5% 오르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쪽도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5% 가까이 밀렸었는데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0.8%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그런 종목 쪽으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1%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쭉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현대모비스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은 별 가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제 3%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실적 전망뿐만 아니라 엔화와 관련된 그런 호재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쭉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어제 좀 낙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평가를 앞에서도 저희가 들어봤었죠. 신한지주가 어제 낙폭이 좀 컸었죠. 오늘 0.5% 마찬가지로 내리면서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역시 0.3% 오르면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화학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하락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저가 매수에도 한번 가담하는 것도 좋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일단은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K에너지는 반대로 0.6% 오르면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합권이고요. 지금 막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역시 한국전력이 대표주로서 0.1%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앞에서 자동차 관련 업종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죠. 0.3% 오늘 역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SK텔레콤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LG가 0.2%, 0.3%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0.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우리금융 가격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KT가 0.3% 오르면서 오늘 통신주들의 흐름 강보합권으로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1% 가까이 내리고 있고요. 삼성물산 0.3% 오르고 있습니다. NHN, 현대제철, KTNG 모두 강세장을 현재 펼쳐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0.9%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상승이었는데 기계업종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0.7% 오르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500선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돌파도 했었죠. 하지만 금세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498선을 걷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다음까지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네오이스 게임스입니다. 1.8% 급등하면서 출발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 상황 저희가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 어떤지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900선, 500선 돌파는 하지 못하고 여전히 좀 지체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흐름 어떻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관망세 속에 보합권으로 마감한 가운데 열린 국내 증시는 현재 코스피가 2.8포인트가량 오르며 189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상승으로 반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코스닥 시장 역시 하루 만에 이제 상승으로 반전하고 있습니다만 지수 상승 탄력은 제한적인 것 같고요. 10월 들어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또 이제 14군가량을 순매수하며 지난 10일 이후 20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최근 국내 주경 펀드에서 환매 압력이 이어지면서 9일 연속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계장비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건설, 철강금속, 섬유복, 운수장비 업종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기계, 전기가스, 화학, 보험, 음식료, 의약 업종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목표가 사양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OCI라든가 하나금융지주, 하나케미칼, 하이닉스, SK네트워크스, 대림산업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LG화학, 한국타이어, 한국가스공사, 호남소기 등이 1%에서 2%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기계업종이 최근 추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앞에서 저희가 시가총액 살펴보면서 두산중공업 조정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계업종 좀 많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예, 일단은 최근 들어서 보면은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주요 업종 가운데도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화학이라든가 가스공사나 일부 화학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종목별로는 하락하고 있는 점을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도는 그런 조짐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어떻게 짜나갈까요? 네, 최근 주가 상승에 있어 중요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한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어 주식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해왔을 뿐만 아니라 외환, 채권, 상품 시장의 주요 가격 변수들이 단기적으로 크리티컬 포인트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미국 증시가 전 고점에 근접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는 구간에 진입했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인도를 비롯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고심하고
의심한 국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등 각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마찰이 클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에 하향 조정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과 오는 14일 금통일을 앞두고 금리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부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금리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자체만으로도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오른 주식시장으로서는 속도 조절의 빌미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가 상승의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감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만 의존한 상승세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는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 발표가 잇따를 경우에는 기대와 현실과의 갭 줄이기 차원에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여지가 있어 지수의 상승 탄력 둔화나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비하시는 투자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과 채권 시장도 한번 스크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시장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예, 밤사이 환시에서는 급락에 따른 기술적 피로감과 여타 통화들이 주요 레벨의 다다름에 따라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반등을 하였고 NDF 시장에서도 달러원 환율이 20원대로 올라섬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24원에 개장하여서 현재 20원대 초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낙폭을 좀 키웠다가 줄였는데 정부가 미세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전일장부터 살펴보자면요. 예, 전일은 달러 약세로 1110원까지 저점을 낮췄지만은 네네. 당국자의 규제 관련 발언으로 1122.8원으로 급등 후에는 역의 매도로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면서 3.5원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일 금융위원장의 외국인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세 혜택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채권 시장과 환시가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정부에서는 이를 계획한 바 없다고 일축을 하였습니다. 네. 예, 하지만 최근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아시아에 집중 유입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들 통화와 증시도 따라서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향후 미국의 실제적인 양적 완화 확대 시에는 추가적인 유동성 유입이 예상되어서 이들 국가들의 자본 통제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미 달러가 가파른 하락 이후에 조정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도 좀 약간은 쉬어가는 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네. 하지만 여전한 달러 약세 전망과 위안화 강세 분위기, 또 꾸준히 출회되고 있는 업체 내고와 외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상당한 제한될 듯 보입니다. 전일 미 주식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함에 따라서 금일 증시 움직임이 제한점을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일 글로벌 환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1120원 중심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채권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밝히면서 채권 시장 그래도 외환 시장이 좀 출렁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되겠죠? 예. 현재 채권 시장은 전일 미 국채 시장이 휴장이었던 가운데 금일 채권 시장에서 국채 선물은 전일 가격분을 좀 소폭 되돌리면서 내틱 상승한 112.70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전일 외국인 채권 투자 시의 원천징수 면제 조치 폐지 검토 소식으로 국채 선물이 급락하면서 채권 시장도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원화절상 방어를 위해서 정부가 지난주 외국한은행 공동검사를 시사한 데 이어서 전일은 WGBI 편입을 위해 신설했던 외국인 채권 투자 시 원천징수 면세 조치 폐지 검토를 시사하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유도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호전으로 인한 외자 유입과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 또 G20 개최를 앞둔 원화 강세 용인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은 원화 절상 방어를 위한 당국의 이런 조치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과매수 포지션에 대한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인플레 압력과 함께 10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 배경이 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매수 심리를 위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일 가격 급락분을 되돌리면서 금일 국채 선물이 장 초반 저가 매수 유입을 통한
강보합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장중 외국인의 포지션 변동에 그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겠으며 10월 금통위 부담과 정부의 외환 방어 의지 등을 고려할 때는 가격 반등 시에 1차 저항은 5일선인 112.70포인트대 초반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이진우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뭐 출발 상황 좀 전에 정리되신 걸로 아는데, 네. 예. 일단 뉴욕 증시가 특별한 모멘텀 없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요. 우리는 어제부터 조짐이 네. 안 좋더니 1900포인트 안착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네요. 네. 특히나 1900포인트 이전까지 1900포인트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일단 출발이 파는 쪽이고 개인들이 좀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네.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은 냉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호재보다는 네. 악재로 작용하는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악재 투성이었습니다만, 악재를 뚫고도 시장이 그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은 오로지 한 가지 요인으로 다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연준이, 돈을 더 풀 것이다, 연말에. 아니면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것은 또 정석적으로 또 증시가 또 반응해서 이렇게 가고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불편해하고 있는 점이 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일단은 페드의 그 어떤 분열상에 대해서 좀 시장은 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는 돈을 더 풀지 않겠느냐. 이제 심지어 국내외 언론에서는 적게는 1조 달러, 많게는 2조 달러까지도 향후 한 1년 동안 더 풀을 것이다 하는데, 말이 쉬워 1조 달러, 2조 달러지. 그런 돈 찍어내고 그 돈이 정상적인 어떤 금융 대출 시스템 하에서 신용 팽창이 이루어진다면은 진짜 돈에 깔려 죽는 세상 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페드 쪽 인사들 가운데도 정책 결정 그룹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무슨 페드 자체가 오히려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내지는 토마스 회니그 캔자시티 연은 총재는 유명한 사람이죠.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페드의 국채 매입에 반대 뜻을 펼치고 있고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지나친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최근 발언하면서 네. 그동안에 좀 바람잡던 모습에서 오히려 연방은행 총재로서 어떤 이성을 되찾는 그런 듯한 모습이고요. 지금은 금리 결정 투표권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렇게 다시 투표권을 갖게 되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네. 또 미네폴리스 이런 쪽의 총재들은 어쨌거나 지금 그동안의 양적 완화 정책,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시장이 또 약간 불편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뉴욕발 시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인데요. 네. 이제 시장이 주춤거리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된 기사로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미국 증시의 순간 폭락에 대한, 위험성인데요. 네. 지난 2007년에도 그랬다시피 2007년 9월에도 뉴욕 증시 한 15% 올랐습니다. 2년 전에 말이죠. 네. 그리고 결국 그때도 어떤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장을 그렇게 끌어올렸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끝에 가서 이렇게 어떤 시장에 한꺼번에 많이 밀리는 그 장이 왔었다는 거. 네. 또 지금 이제 미국의 채권 시장이 극단적으로 위험하다.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급한 조정이 올 수 있다. 또 어제 지급 준비율을 5개월 만에 올렸죠, 중국이. 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긴축 가능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네. 싶으실 거죠. 그 얘기 왜 지난주쯤 하지? 네. 장 잘 가고 있을 때 그런 얘기 좀 하지. 이제 슬슬 빠지니까 그런 얘기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하실 네. 수가 있는데 뭐 그게 언론이나 어떻게 시황을 설명하는 시황 분석가들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자 한계이기도 합니다. 네. 잘 가고 있는 장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얘기해봐야 채널 돌리시거든요. 네. 정신 못 차리는 친구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돌고 나면 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네. 늘 이런 불안감 가운데에 유동성으로 그동안 왔던 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고 그것은 우리 환율에도 나타나고 있죠. 네. 혹시 제가 보내드린 중국 상하이 증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트를요. 차트 함께 보시죠. 네네. 상하이 지수가 보면은 지금 3일 연속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 국경절로 한 열흘 정도 쉬고 나서 오니까 그동안에 다른 해외 증시들 올랐던 거 사흘 만에라도 금방 다 이렇게 쫓아가겠다는 듯이 진짜 급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얼추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는 한 2,900포인트 타겟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제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오늘 어떻게 중국 증시가 소화하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달러원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러원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이번에 최근 들어서 지난 1160원 이후에 10월 들어서 이제 급격히 흘러내리는 저 모습은 그동안의 어떤 환율 하락의 기울기와는 다르게 급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죠. 네. 저 부분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달러 투기적인 달러 매도세가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가능성이라는 그 재료에 모든 시장이 이렇게 함몰돼서 오면서 달러는 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1,100원을 깨자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어제 작은 어떤 미세한 재료 내지는 어떤 순간적인 재료로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가운데 한나라당의 조문환 의원께서 외국인들 채권 투자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원천징수 면제했던 거 이제 다시 되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질의와 거기에 대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한번 검토 가능 발언 여기에 네. 대해서 채권 시장도 흔들리고 환율도 올랐는데요. 그렇게 어떤 그 정도의 질의와 답변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숏이 깊다는 얘기고요. 1,100원 밑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그동안 말씀드려왔습니다만 깨질 1,100원이면 이미 깨졌어야 합니다. 네. 당국의 시장 개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유로 들긴 합니다만 시장 개입 아니라 그 무엇이었다 하더라도 깨질 환율이면 벌써 깨졌어야 된다는 것이고 과거에도 우리가 1,100원 아래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원화 자산을 갖다가 매집해 왔던가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퀘스천 마크죠. 즉 그동안에 주식이 잘 가고 외국인들이 막 사고 채권도 막 사고 할 때는 흔히들 원화 절상, 즉 원화 가치의 추가 상승에 대한 환차익까지 노리는 어떤 그런 자금 유입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올만큼 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환율까지 돌고 주식도 빠지고 외국인 파는 반면에 그동안에 움츠렸던 개인이 사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어떤 조짐은 그동안의 랠리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과 레벨에 왔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열심히 사고 계시고 네. 앞에서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조정장을 잘 이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장에서 좀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정장을 잘 이용해라. 네네.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서 한 3년 내지 5년 갖고 갈 생각이라면은 아무 때나 빠질 때마다 사면 됩니다. 네. 주식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으니까요. 세월만 가면은 그 종목이 망할 회사의 종목만 아닌다면은 언제든지 빠질 때마다 사주면은 됩니다만 지금 이것은 꽤 오랜 기간에 걸친 어떤 랠리였죠. 네. 특히나 8월 말 이후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연준이 돈 더 찍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로 이까지 왔던 장인데 네. 이것이 지금 심리적으로나 또 어떤 수치상으로나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1900포인트에 이르자 외국인들이 다시 더 사지 않고 팔기 시작했고 네. 환율도 1100원 근처에 오기 시작하니까 더 밀리지 않고 또 아까 차트상으로 나타나셨다시피 극단적인 어떤 달러 과매도 상태에서 시장이 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굳이 여기서부터 바로 조정장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들어가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저는 뭐 회의적입니다. 네. 이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네. 그러나 또 지금 이제 참 희한하죠. 1800을 넘어서 1900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팔다가 네. 1900 찍고 나서 밀릴 때 또 이제 지금부터 사겠다는 것은 네. 글쎄요. 뭐 단순하게 수학도 필요 없는 산수의 논리입니다. 네. 단가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이거는 지는 게임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서두를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0.3% 하락하면서 18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상승하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승과 하락 반복하고 있죠.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